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댓글 소통을 하겠습니다. 댓글에 댓글 다시는 분이 거의 없네요. 까꿍님만 다시는 것 같은데, 까꿍님에 대한 댓글은 거의 다 답을 해드렸고, 하나 지금 질문이 선물로 얼마만큼 올라가면 꼭대기로 보냐고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200이고 이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피가 비슷하지만은 이평선이 조금 다릅니다. 이평선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내가 어제 거래소 코스피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가 240일 이동평균선이죠. 이게 하나의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이 초록색이 볼린저 밴드 중단이자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저점 있지요. 이 저점이 지금 여기 21선과 241선 사이에 있습니다. 21선에 가까운데 이것도 하나의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조정으로 봅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A, B, C에 C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마무리가 된 거냐? 여기서부터 내려온다고 봤는데 요 고점을 장중이라도 뚫는 순간에 뚫게 되면은 내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의 조정이 아니고 여기서부터의 이 조정이 돼 버리는데, 여기서부터의 조정이라 그러면은 이미 끝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뚫는 순간에 여기서의 조정도 아니고 여기서의 조정도 아니고 이제 여기서의 조정이 되는 겁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고점을 갖다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고점을 나는 뚫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뚫게 되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틀렸고 여기서부터의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를 뚫게 되면은 그러면 고점이 요거보다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200 전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틀렸으면은. 내가 지금 맞다면은 여기서부터의 저점의 중간 라인이 여기죠. 중간 라인이 여기고 여기가 0.618, 여기가 4분의 3 조정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 조정은 오니까 이 절반, 그리고 241선, 241선 볼린저 밴드 중단, 그리고 요 앞에 전 저점의 하단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가 될 거다. 저항대가 될 거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여기에 물린다면은, 선이 고점이 물린다면 장중이든 종가든 물리면은 그거를 꼭대기로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까꿍님 같은 경우는 이때 푹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 나는 지금 단번에 밀린다기보다는 조정 들어왔다가 한 번 더 이거를 뚫는 시도를 하고,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도 있는데 뚫는 시도를 한번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밀릴 때 여기 5일선 있지요. 5일선 정도까지 밀리거나, 그 다음에 이게 5일선이 아니고 11선이고 여기 5일선인데 5일선 정도까지 밀리거나, 아니면 요 사이에 갭이 하나 발생했거든요. 요 갭을 메울 수도 있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많이 밀리게 되면은 요 상승이 높지 않을 건데, 적게 밀리고 5일선 위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5일선 위에 조정을 받으면은 조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꼭대기가 어디냐? 자, 코스피는 지금 이 여기의
요 갭 있지요. 요 갭은 지금 메웠고, 이 갭은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메웠습니다. 메웠고, 요 갭이 남았는데, 요 갭을 이번 반등에 메울 거냐, 메우지 못할 거냐에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가 있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은 여기가 21선이고 5일선과 11선은 뚫었습니다. 뚫었고 여기가 21선이고 여기가 전 저점입니다. 전 저점 라인 여기죠. 21선과 전 저점 라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거는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41선이 훨씬 위에 있지요. 241선이. 그래서 이 코스피 200으로 볼 때 241선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 하락의 저점, 이 저점 있지요. 저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 올라와야 이 갭을 메우죠. 많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은 241선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코스피 200으로 볼 때는 이 21선을 뚫을 가능성은 꽤나 많다. 이번에 바로 뚫기보다는 한번 눌렀다가 가는데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의 그 뭐라나 이 갭이 생겼거든요. 갭이 하나 생겼고 여기에 또 갭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서 갭이 하나 생긴다면은 여기서 갭이 하나 생기면 30이 됩니다. 30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정말 드뭅니다. 특히 하방으로 30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예가 발생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래 되면 반드시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강력하게. 따라서 지금 해외 증시를 지금 뭐 아직 4시밖에 안 됐으니까 오후 4시에 해외 증시가 뭐 크게 뭐 작용을 안 할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미니 나스닥과 S&P 500을 보게 되면은 어제 저점보다 더 올라가 있지요.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지만은 니케이나 동경지수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21선을 뚫고 올라갔지요. 우리는 아직 21선을 못 뚫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21선 터치를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30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뭐 엄밀하게 따지면 30이고 여기는 거의 뭐 공간이 없어 보일 정도로 언뜻 보면은 공간이 적거든요. 그래서 요 21선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거의 단기 꼭대기 정도로 봐도 된다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선물을 보게 되면은 선물은 보시다시피 이런 그 갭은 똑같이 발생을 했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여기 작은 하나의 갭이 발생을 했고 그냥 보면 갭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갭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갭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여기 갭이 하나 더 발생을 하면은 이게 꼭대기가 될 거다. 여기 장중 고점이 꼭대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거의 99% 이상이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하면은 뭐 요 저점이 여기 있지요. 요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좀 더 올라간다면은 요 저점 더 올라가면 요 앞에 저점 있죠. 저점에 닿으면은 거의 21선에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21선 가까이 갈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래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꼭대기 칠 가능성이 많다. 월요일 날 좀 세게 오른다면은 월요일 날 고점이 될 것이고 약하게 오르면은 뭐 화요일 날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고점을 치고 나면 선물로 볼 때도 내려올 거다. 어디까지? 통상적으로 5일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많지요. 여기가 5일선입니다. 자, 5일선을 보게 되면 여기 5일 이평선이 보이죠. 5일선.
그리고 여기가 11선. 5일선이 내일이나 모레 되면 좀 올라오겠죠. 올라와 가지고 여기 11선과 뭐 골든 크로스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벌어질 때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눌림 다음에 눌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눌림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할 건데, 그 상승이 뭐 적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위치 21선 정도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고, 더 올라가면은 이런 그러니까 이 갭의 공간을 메우면은 이 저점이 한 400 얼마가 되죠. 404점 얼마 되는데, 이거 메울 가능성도 높고, 더 올라가면은 요 저점까지 올 가능성도 높고, 더 올라가면은 뭐 장중에 요 정도 이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오냐, 최고를 얼마나 보냐 하면은, 아주 강하면은 뭐 이 정도까지도 장중에 올라올 수 있다. 407, 8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온다가 아니고 올라올 수도 있다. 올라온다는 부분은 뭐 요 정도 어디겠죠. 400 전후 정도. 또 이렇게 400이라는 이런 끝다리가 땡땡으로 끝나는 이런 자리도 하나의 저항대가 되겠죠. 400을 뚫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봤지요. 이런 거는 뭐 장중에도 뚫고 올라오지만은 종가로도 많이 뚫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합니다. 여기서도 내려올 때 이 400을 갖다가 한번 장중에 뚫었다가 다시 올랐지요. 올라가지고 다시 400을 뚫고 내려오면서 장중에도 뚫고 종가에도 뚫었지요. 그리고 다시 장중에 뚫었다가 종가에는 400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다시 400 밑으로 떨어졌지요. 종가가 장중에는 또 400을 터치했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뭐 400, 300, 500 이런 자리가 뭐 상당한 의미를 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은 이렇게 400은 건드릴 가능성이 꽤나 높다. 근데 좀 더 이 조정이 약하다든지 이 상승세가 강하면은 이것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지금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선물이 상당히 강하게 뚫고 올라왔지요.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 60분 봉입니다. 1시간 봉인데 이렇게 강하게 밀어 올려서 이 60분 봉, 그러니까 1시간 봉에서 중간 라인 20시간 라인을 터치하고 여기서 계속 타고 놀다가 종가를 맞이했고, 그래서 이래 강한 슈팅이 나오고 눌림이 적으니까 보통 요거보다 뭐 한 1.8배, 2배 정도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628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은 올라갔지만은 그 다음 날 오늘까지 합치면은 1.628배 정도 올라왔지요. 그래서 이런 강한 상승이 있고 약한 조정이 있으면은, 짧은 조정이 있으면은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 나온다 보면 되는데, 장중에 이때는 적은 눌림이 나왔고, 이때는 조금 더 강한 눌림이 나왔고, 이때는 조금 더 강한 눌림이 나왔습니다. 올랐다 내렸죠.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위에 빈침을 강하게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갈수록 이제 힘이 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슈팅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조정이 길면 길수록, 많이 내려올수록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힘이 강할 때는 짧은 조정이 있고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 종목에 주로 나오던 것들인데, 이게 요즘은 선물에까지도 뭐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이 하나 생겼고 또 공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공이 세 개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 끝물에 다 와간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공이 하나 생겼지요. 갭 공이 하나 생기고 여기도 공이 하나 생겼습니다.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밀렸는데, 밀리고 이런 갭 없이 마무리 짓고 올랐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 갭이 두 개가 생겼는데, 갭 하나가 더 생기면은 그날이 꼭대기구나 하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 날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이 뭐 좀 있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이 이 꼭대기니까 월요일 날쯤에 일부 수익 나면은 매도를 하시고, 또 내려오면은 지금 당장은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적으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을 분할 매수하면은 다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든 반등이든 상승이든 이걸로 끝이 나지는 않는다. 조정받더라도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봐집니다. 흥다그룹 사태보다 그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나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파괴력이 훨씬 큽니다. 근데 그 디폴트가 지금 상원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자금 승인이 났지요. 그래서 디폴트가 딜레이 됐습니다. 12월 초, 12월 3일인가 5일인가 모르겠는데 그걸로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바이든 승인이 남아 있다고 내가 그제 봤는데, 그래서 뭐 오늘 승인이 났는지 뭐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뭐 승인이 나면은 그것도 나기 전이 더 호재고, 승인이 나면은 이제 호재가 끝난 거지요. 그래서 미국장이 뭐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꼭대기를 치지 않을까, 그리고 월요일 날 좀 빠지지 않을까. 뭐 월요일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도 이 세월이 하수상해 가지고 주말 지나고 나면 어떤 변화를 보일지 모릅니다. 주말이면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휴장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월요일 열리니까 이틀 동안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요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적게 올라도 이번 여기서부터의 상승이 올랐다 조정받고 다시 오르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꼭대기가 대략적으로 최소 400은 넘는다. 그리고 암만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410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면 중간 정도 잡으면은 대략 한 405 전후가 되겠죠. 그 정도 보면 뭐 적절하지 않을까. 깍꿍님도 한 402 정도 예상을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402 정도. 그게 지난 월물에서 나타났으면 좋았는데 이 월물을 갖다 뛰어넘어서 결국 사서면 깡통인데 뭐 샀다가 손절하는 바람에 그래도 자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산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옵션은 확실할 때 들어가야지, 이렇게 내리가더라도 하루 이틀만 이렇게 거꾸로 갔다가 내리면은 이 거꾸로 간 사이에 자산의 50%, 80%가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만기일이 가깝게 되면은 그때 샀을 때 지수만큼 오더라도 내 자산이 반쪽이 나 있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행사가를 어떤 걸 잡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옵션은 지고 버티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지고 버티도 제 가격 돌아오는데 뭐 신용을 또는 미수를 들어가지 않는 한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은 뭐 5년이든 10년이든 버티면은 망하지 않는 주식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돌아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돌아올 만한 종목, 좋은 종목을 사라고 권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높은 가격에 사지 말라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자, 그래서 깍꿍님의 질문에 의하면은 선물이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대략으로 알려달라 했으니까, 대략은 여기서 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 요 사이. 여기라 그러면 대략 한 401에서 405 정도 사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좀 더 많이 올라가면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갭을 메우게 되면은 405가 되고, 이 갭을 못 메우게 되면은 뭐 401이 되겠죠. 자, 뭐 이 이상은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이상은 내가 틀렸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털렸을 때 뭐 굳이 어떻게 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깍꿍님이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어, 월요일 날 상황을 잘 보고 들어갔다가 눌림에 들어가면은 뭐 어디서부터 이까지 내리면은 그래도 선물 한 5포인트. 선물이라는 거는 이 현물하고 달라가지고 거품이 좀 일지요. 위로도 일고 밑으로도 일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라는 게 생기죠. 베이시스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옵션 가격은 좀 더 춤을 춥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5포인트지만은 바닥에 가깝게 잡고 꼭대기에 가깝게 팔면은 뭐 2배 이상 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매매하고 나면은 또 한 며칠 지켜보다가 이거 오르는 거 또는 이거 내리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다음 고점이 어디쯤인가 보고 이 위에 어디에서 한번 매도를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데 왜 자꾸 하방을 얘기하냐 하면 나는 이 추세 자체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끝이 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방향을 바꿔가 윗방향으로 바꾸겠지요. 가면 사가지고 올라오면은 때리고 내려가면 다시 매수하고 지금은 방향을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상방을 했다 하방을 했다 뭐 이렇게 권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상방 하방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뭐 30% 50%뭐 심하게는 더블 이렇게 낼 수는 있는데 결국 한쪽 방향으로 쭉 갈 때 그거 완전 놓치게 되거든요. 100% 놓칩니다. 나도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뭐 수십 번이 아니고 백수십 번도 해봤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깍꿍님이 그 해도 되면은 하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위로 먹고 밑으로 먹고 참 잘 먹는 것 같아가지고 자산이 뭐 몇 배 늘어났는데 한쪽 방향으로 쑥 가버리면은 뭐 닭쪽등 뭐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잘못하면은 힘들게 벌은 자산 뭐 다 날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방향이 추세가 서면은 한쪽 방향만 보고 하시라 하는 거고 가능하면 만기주는 하지 마시라. 그리고 만기주와 동일한 위클리 쳐다보면은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하지는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는 마시라. 쳐다보는 건 괜찮은데 하지는 마시라. 쳐다보고 안 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걸 해내야 돈을 법니다. 그거 못하면 돈 못 법니다. 자꾸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충동 그거 버리지 못하면은 돈 못 법니다. 내가 놓치도 다음에 기회 또 오거든요. 자, 이때도 돈 벌기에 왔잖아요. 이때 또 왔잖아요. 이때도 작은 기회 왔잖아요. 이때 떨어진 이때 옵션 가격과 이때 옵션 가격 이때는 풋에서 수익이 났을 거고 이때는 콜에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이 그 행사가가 움직인 거는 지수가 움직인 거는 비슷합니다. 대략 한 15포인트 정도 움직였거든요. 이것도 대략 15포인트 움직였거든요. 근데 아마 수익은 한 2배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거보다 이게 수익이 더 많이 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올라온 거 여기서 내려온 거에 뭐 한 절반 정도 되지요. 이거 내린 거에 절반 정도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 내린 거의 여기서 수익이 난 거의 뭐 절반 정도 수익이 납니까? 최저 대비 최고가 안 나지요. 반의 반도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옵션은 파괴력이 생길 때 들어가는 게 맞다. 파괴력이 생긴 어떻게 하냐 모르면은 파괴력이 생길 가능성이 많을 때 들어가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하는 게 맞다. 그 만기일 하루 전날 그 야간물에 손절 안 했으면은 거의 뭐 바로 깡통 나버렸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나는 굳이 물어보시니까 확실하지도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드리는 근거는 저항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항대까지는 무주공산이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래 보는 거고, 뭐 훤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갖다가 뭐 차가 쉽게 가잖아요. 쌩쌩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울퉁불퉁한 데를 씩 달리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울퉁불퉁한 그 장애물이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아 보이는 장애물 때가 여기네요. 여기 보면은 이 시가에도 속하고 이 고가에도 속하고 요 저점에도 속하고 여러 개가 막 맞붙어 있잖아요. 이런 저항대를 뚫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한번 부딪히고 내려온다. 다시 뚫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못 뚫게 되면은 쭉 빼가지고 빠졌다가 힘을 모아서 다시 뚫으려고 시도해서 뚫는다. 뚫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뚫고 나면 좀 더 올라가다가 더 가든가 떨어지든가 하는데 나는 반등으로 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뭐 이런 개념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1, 2, 3, 4, 5로 내려오면은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고 이게 4가 되는데 4가 왜 그래 높이 올라가냐 한다면은 3파에서 연장파동이 나왔거든요. 연장파동이 나왔고 4파 조정이 들어오고 뭐 엄밀하게 따지면 D파입니다. D파 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2파, 5파가 내려가게 되면은 5파가 상황에 따라서는 강렬할 수도 있다. 또는 약할 수도 있다. 뭐 약하면은 뭐 1파만큼 약하겠지요. C의 A파만큼 약할 겁니다. 뭐 강하다 그러면은 이 C파만큼 강하지는 않겠지만은 C파와 비슷하게 강하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속도로 따지면은 C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옵션 가격으로 볼 때 프리미엄이 상당히 줄었죠. 시작을 하는 와중인데 오늘 11월물 첫째 날 아닙니까? 이 11월물 첫째 날 옵션 ATM을 보게 되면은 자, ATM이 그 395쯤이 ATM인 것 같은데 자, 394.60이니까 395가 ATM입니다. 그 다음에 ATM 두 개 합을 보면은 뭐 13.37이 되네요. 13.37. 13.37 같으면은 이 월물 첫날 치고는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과거에 이 프리미엄이 적을 때는 이 정도가 뭐 조금 낮은 가격이었는데 우리 작년부터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가지고 이 시작이 거의 뭐 10에 가깝게 시작했고 좀 낮다면은 한 8 아니면 7.5 이 정도 이래 시작을 했는데 지금 7도 안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평균. 그러다가 통상 시작을 하면은 행사가가 보통 행사가 10개 위가 1.0 정도 됐습니다. 10개 위가 1.0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 정도가 여기 410이니까 한 7칸 평소의 한 30% 정도 저평가된 상태죠. 프리미엄이. 그래서 프리미엄이 지금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있다. 프리미엄이 많이 줄어들면은 이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가격으로 봐서는 뭐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쪽도 그렇고 오히려 뭐 가격으로만 본다면은 위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많이 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가격으로 볼 때 근데 위쪽 방향으로는 보시다시피 저항대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 많은 저항대를 다 뚫고 위로 올라간다. 지금 여기서 크게 수익이 나려면은 최소한 이거 정도는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 정도.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요 420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지요. 만약에 420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콜에서 대박이 날 겁니다. 이번 월물에. 자, 콜 420짜리가 지금 0.24죠. 0.24에다가 그 최저 가격이 뭐 어제는 오늘일 건데 어제 0.12입니다. 0.12가 예를 들어서 420까지 간다면은 이게 뭐 최소한 뭐 수십 배 정도는 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월물 중반까지 올라간다면은 이거도 상당히 크게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은 윗방향으로 저항대가 너무 많다. 저항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 자, 이거 뭐 코스피 200이고 코스피 200을 봐도 그렇고 코스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피 200이 조금 다른 게 그 240선 라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로 볼 때는 여기를 뚫기가 어렵고 요만큼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코스피 200으로 보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 보이죠. 자, 241선 라인 여기 있지요. 여기 있으니까 코스피 200으로 볼 때는 이번 월물에 요 갭을 메울 가능성이 꽤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코스피로 보게 되면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좀 적구나. 요 밑에 저항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달라 보이죠. 뭐 마찬가지로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선물 차트에서는 뭐 121선, 241선이 안 나오네요. 뭐 선물은 항상 없어지니까 뭐 안 나오니까 이걸로는 뭐 판단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네요. 곤란하고, 일단 코스피 200과 코스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1선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거래소는 요 정도 올라오면은 뭐 적당히 반등이 끝났다 볼 수 있고, 요거보다 더 뚫고 올라가면 이제 위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딱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200으로 보면은 241 라인 요 위에 있고 갭 라인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꽤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코스피 200을 보면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많다. 코스피는 선물은 코스피 200을 현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선물이 이 정도 라인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선물 쪽에서 베이시스가 콘탱크가 되냐 아니면은 뭐 따라서 달라지겠죠. 콘탱크가 되면은 선물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거고, 콘탱크가 되지 않으면은 반대로 되면은 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내가 바라보는 뭐 견해, 뭐 오늘 미국장을 봐야 보면은 조금 더 뭐 낫겠지만은 그래도 저항대를 가지고 보면은 미래를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어쨌거나 뭐 정확하니까 별다른 악재 뉴스가 안 나오면은 그렇게 움직일 거다.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악재 뉴스가 안 나오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하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주식 하시는 분은 이 정도 올라오고 조금 더 올라오면은 가능하면은 여기가 내가 수익이 났으니까 익절을 할 자리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하는 게 버릇이 되면은 계속 손절하게 됩니다. 주식은 박사님 말씀대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은 벌 가능성이 많아지고, 손절을 거듭하면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손절할 주식은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투자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트레이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박사님이 카톡에다가 그러니까 뭐 공동으로 하는 카톡 있지요. 그 카톡에다가 또 뭐 이 사진하고 뭐 글들을 좀 올렸던데 뭐 오늘 내가 밤에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고, 그 박사님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식의 시황이 되겠지요. 그걸 갖다가 뭐 내일이나 모레 내가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내일 시간 되면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리도록 할 테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대공황이 오니 뭐니 뭐 말 많거든요. 나도 대폭락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윗방향으로도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간다 내가 늘 주장하잖아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내려갈 겁니다. 근데 밑으로 그렇게 공황처럼 내려가는 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다 책임 안 지잖아요.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유튜브 중에 책임 비슷하게 진다기보다 자기는 그 맞게 한 사람 봤습니다. 그 뭐 코미디언 있죠, 박미. 가수자 코미디언 출신 박미. 뭐 그거는 건물 가지고 있던 거 뭐 많이 팔았다 하더라고요. 뭐 집이든 상가든 많이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대로 매도를 쳐가지고 현금화 시켰죠. 뭐 그런 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기의 소신은 내가 팔고 나서 내 물건을 산 사람이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판다, 이런 개념으로 판 거니까 뭐 잘 판 거지요. 어깨에 팔겠다 주의니까 머리 꼭대기에 팔겠다는 생각 안 하니까. 지금 매물을 내놓고 꼭대기 가격에 팔라 그러면은 거의 안 팔립니다. 그 살 사람 없거든요. 정책적으로 사지도 못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아졌는데 현금 가지고 부동산 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현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만 사지 나머지는 살 수가 없거든요.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이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단기 꼭대기다 하고 보는 거 뭐 상당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 주식이라는 게 통상 경기보다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그러면은, 자, 주식의 꼭대기를 갖다가 우리가 6월달에 쳤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이 언제냐? 연말쯤이 바닥이란 얘기죠. 연말쯤 맞지요? 6개월이면은. 그럼 연말쯤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 뭐 L자형이 되든 뭐 V자형이 되든 U자형이 되든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은 그때 되면은 이미 상승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상승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그러면은 빨리 움직이는 거는 지금쯤 아니면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바닥을 잡고 더 내려가더라도 눌림 조정해서 저점을 깨지 않고 조정받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주식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추천한 종목들이 많지요. 그 종목들 중에서 또 한 90% 난리 가지고 추리가 한 10개 정도만, 그러니까 10% 정도, 90% 추리고 10% 정도만 가지고 좋은 종목 골라서 공부해 가지고 연구해서 투자하면은 다음 상승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남말 믿고 투자하는 거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벌어들이면은 10년 안에 또는 20년 안에 반드시 쪽박찹니다. 반드시.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쪽박찹니다. 내가 주식시장이 뭐라 했습니까? 전쟁터라 그랬지요. 전쟁터에서 아군 적군이 어디 있습니까? 개미가 아군입니까? 외국인이 아군입니까? 아니면은 기관이 아군입니까? 아군 없습니다. 자기 말고는 아군 없습니다. 뭐 개미들 여럿이 뭉쳐가지고 야 우리 아군이다, 이거 가짜입니다. 개미는
메이저들의 밥입니다. 아군이 아니고 다 같이 밥 되는 겁니다. 밥.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과를 올리거나 공부한 것보다 적게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대출 안 됩니다.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걸 얻는 사람은, 운 좋게 얻은 사람은 그 좋은 운 때문에 쪽박을 찹니다. 그런 사람 허다합니다. 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의 연구에 의해서 종목을 잡고 확신을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식으로서 부자 되는 길입니다. 내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입니다. 내가 주식으로서 부자 되기, 기주부, 주식으로 부자 되는 길, 길주부, 이렇게 제목을 쓰려고 했는데 길주부가 아니고 기주부로 지금 되어 있던데 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주식으로 부자 되겠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잦은 매매를 하지 않고 주식을 투자를 하는 사람은 사람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봉을 보지, 분봉은 보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할 때 일봉 보고 투자하세요. 아니면 주봉 보고 투자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분봉을 쳐다보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담배는 모르겠는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단타가 자기인데 맞는지, 스윙이 자기인데 맞는지, 장기 투자가 맞는지 잘 판단하시고 자기인데 맞는 투자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단타로 돈 번 사람도 있고 스윙으로 돈 번 사람도 있고 장기 매매로 돈 번 사람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로. 그거는 사람 성향마다 다르니까, 또 사람 환경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본인을 제일 잘 알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게 투자 패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